이걸 먹던 62세 이 사장님, 뇌경색 직전에서 가까스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중풍치매암 중에서 50대 이후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뇌경색은 조용히 아무 증상도 없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지킴이 수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멈추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건강한 내일을 지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평범한 회사원이던 58세장 과장님은 출근길에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전날까지만 해도 회식 자리에 나가 동료들과 웃으며 식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MRI 결과 좌측 중대 뇌동맥이 80% 이상 막혀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뇌경색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몸이 마지막까지 버티며 아직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발병 석 달 전부터 두통선 저림 시야 흐림 같은 신체적 이상을 느꼈지만 80% 이상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여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소한 괜찮겠지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은 셈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50대 이후에 이런 일이 급격히 늘어날까요? 이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방패가 하나둘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여성은 폐경과 함께 에스트로겐이라는 강력한 혈관 보호막을 잃습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 보호막이 사라지면 작은 염증이 쉽게 굳고 피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대신 복부 지방이 늘어납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보기 나쁜 살이 아니라 염증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 환자의 혈관 염증 수치는 일반인보다 2.4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50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 만큼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 자녀 학비, 직장 내 경쟁까지. 몸은 잠시 멈추고 싶지만 사회는 그럴 틈을 주지 않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몸이 지쳐가는데도 조금만 더 버티자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함정은 적응의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생존에 집요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하고 피가 잘 안 통하면 작은 혈관들이 우회로를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불이 나고 있는 셈이죠. 적응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시간을 벌어주는 응급대응일 뿐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순환기 전문의 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혈관이 절반쯤 막혀도 사람은 아무 증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몸은 이미 한계까지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건강하다 착각하며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침에 머리가 유난히 무겁다거나 손끝이 저릿하고 차가운 날이 잦아졌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가빠진다거나 잠자리에 들면 이유 없이 답답해서 한숨이 나오는 밤들. 이 모든 게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혈관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작은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다음은 순식간입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그 한순간 우리의 말이 어눌해지고 팔이 떨어지고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요. 이 말 뒤엔 늘 후회가 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발표했습니다. 50세 이후 뇌혈관 질환의 80%는 예방이 가능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면 내일의 혈관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첫걸음은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혈관이 되살아나는 길을 분명히 찾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 겉으론 평범하지만 사실은 혈관을 공격하는 숨은 적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소금, 당, 그리고 우리가 건강식이라 믿었던 몇 가지 음식들까지 그 진짜 얼굴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간장에 찍은 계란 후라이. 겉보기엔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식탁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공격하고 있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500mg,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의 2배에 달합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2,000mg, 김치 한 접시에 1,000mg, 라면 한 봉지만으로 하루 권장치를 넘깁니다. 입은 즐겁지만 혈관은 그 순간부터 팽창과 압박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혈관벽이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고 물이 끌려 들어오면서 혈액량이 늘어나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서는 염분 섭취를 하루 2,000mg 줄인 환자의 혈압이 평균 12mmHg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생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괜찮다 착각한 채 짜게 먹는 습관을 이어갑니다. 그 사이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며 어느 날 갑자기 딱 소리를 내며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거 잘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각설탕 20개 분량의 당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고 계십니다. 아침 흰밥 한 공기엔 각설탕 6개, 점심 짜장면엔 30개, 오후 카페라떼 한 잔엔 8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을 점점 끈적하게 만드는 설탕 폭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공중보건연구소는 12만 명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루 음료 중 설탕 비율이 높을수록 심혈관 사망률이 최대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위로 지방과 염분이 달라붙어 플라크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돌처럼 굳어 혈관을 막습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는 음식들이 사실은 이 두 가지 적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100% 천연 오렌지 주스, 그 한 컵에는 콜라 한 캔과 비슷한 21g이 당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모두 사라지고 달콤한 설탕물만 남은 셈이죠. 저염 간장, 저염 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은 30% 줄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조미료와 인공향이 대신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조사에서는 저염 표시 제품의 80% 이상이 실제로는 나트륨 외 첨가물 함량이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건강해지는 기분만 얻고 혈관은 여전히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는 착각의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영양팀이 50세 이상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달은 평소 식단, 두 번째 달은 나트륨을 30% 줄인 식단, 세 번째 달은 정제당을 최소화한 식단으로 바꿨죠. 그 결과 세 번째 달에는 혈압이 평균 14mmHg 낮아지고 혈중 염증 수치인 CRP는 45% 감소했습니다. 단지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약보다 더 강력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짜게 먹는 건 입의 즐거움이 아니라 혈관의 수명을 깎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 것을 먹는 건 행복이 아니라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음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하루 3번의 식탁이 바로 혈관의 나이, 즉 여러분의 건강 나이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손상된 혈관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수술실도 약병 속도 아닌 우리의 식탁 위 단 3가지 음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황금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현미, 귀리, 호두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곡식이나 견과류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혈관 회복의 3대 천연 처방이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와 하버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 3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탄력 지수가 3개월 만에 평균 22%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첫 번째, 혈관의 청소기 현미. 많은 분들이 흰 쌀밥을 더 깨끗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흰 쌀은 겉껍질과 배알을 모두 제거하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의 90% 이상을 잃습니다. 결국 남는 건 순수한 탄수화물, 즉 당뿐이죠. 반면 현미는 그 거칠어 보이는 껍질 속에 혈관을 보호하는 감마 오리자놀과 토코페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영양대사 저널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일 현미밥을 한 끼 이상 먹은 그룹은 흰 쌀밥을 먹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8% 낮았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미는 혈관의 빗자루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관 속 찌꺼기가 서서히 쓸려 나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미를 먹는 방식입니다.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찢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씹어야 합니다. 이 느림이 곧 회복의 리듬입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 현미밥 한 그릇은 혈관에게 보내는 휴식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혈당을 다스리는 곡식 귀리. 귀리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심장협회 AHA가 공식적으로 심혈관에 좋은 곡물로 지정한 유일한 식품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물에 녹으면 젤처럼 변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당분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귀리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LDL 콜레스테롤이 13%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귀리는 흰쌀이나 밀가루보다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내분비센터에서는 귀리죽을 12주간 섭취한 중년 여성 40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섭취 전보다 혈관 탄력 수치가 25% 향상, 혈압이 평균 11mmHg 낮아졌습니다. 귀리는 끓는 물에 불려 죽처럼 드시거나 현미와 1:1로 섞어 밥을 지으시면 좋습니다. 꾸준히 드신다면 피가 맑아진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혈관벽을 지켜주는 견과 호두. 이 작은 열매 안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알파 리놀렌산의 ELA의 보고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를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 바젤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두 3알을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유연성이 단 한 달 만에 22%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대유 CLA에서는 호두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혈중 염증 수치 CRP가 3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건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떫은 맛 때문에 갈색 껍질을 벗겨내지만 그 부분에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농축돼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딱 3알, 아침이나 오후 3시 간식으로 좋습니다. 이 3가지 현미기리호두는 따로 봐도 훌륭하지만 함께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현미가 혈관 속 찌꺼기를 쓸어내고 귀리가 그 자리를 맑게 닦아주며 호두가 손상된 벽을 메워주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혈관의 황금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환자분들 중 한 분, 65세 여성 A씨는 고혈압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현미기리호두 중심으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혈압이 130으로 안정됐고 손끝의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보다 밥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이 3가지 황금 음식이 꼭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황금 음식과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나쁜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혈관을 되살리는 3가지 황금 음식 현미기리호두를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체질과 질환 상태에 따라 섭취량과 방법을 조금씩 달리해야 진짜 약이 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현미와 귀리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다만 함께 먹는 반찬이 문제입니다. 된장국, 젓갈, 간장처럼 짠 반찬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실험에서 저염 현미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의 혈압은 일반 식단 그룹보다 평균 12mmHg 더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식단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현미밥에는 데친 채소를 곁들이고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깨소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귀리의 효과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습니다. 하지만 귀리와 현미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의 권장에 따르면 귀리와 현미를 10일 비율로 섞고 하루 총 섭취량을 150g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식사 10분 전에 호두를 한두 알 미리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장기 연구에서도 식전 견과류 섭취군의 식후 혈당이 비섭취군보다 평균 25%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건강한 지방이 많지만 단백질 함량도 높기 때문에 하루 3알 이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귀리에는 인과 칼륨이 많아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은 식이섬유 섭취가 적절한 그룹의 염증 수치가 37% 감소했지만 과도하게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수치가 올라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모든 음식은 조금씩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흡연자나 혈관 염증이 심한 분들은 호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두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흡연을 병행하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심혈관 염증 보고서에서는 흡연자의 혈관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비흡연자보다 2.8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담배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혈관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호두를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건 불난 곳에 물 한 컵 붓는 격이죠.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현미는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실온 보관은 2주 이내로 하고 장기간 저장할 땐 냉장이나 냉동이 좋습니다. 귀리는 습기에 약해 밀폐 용기에 담아 어두운 곳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두는 반드시 껍질째 냉장 보관해야 지방이 산패되지 않습니다. 먹기 전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만 데워도 고소한 향과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섭취 시간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와 귀리로 만든 따뜻한 죽을 드시고 오후 3시에는 호두 3알과 녹차 한 잔으로 혈관을 쉬게 해주세요. 저녁은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 3번의 리듬을 지키면 혈관은 점점 유연해지고 밤에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오토파지 과정이 활발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영양센터 연구에서 이 하루 3번 리듬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이 혈관 탄력 수치는 6개월 만에 3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약도 주사도 아니고 오직 식습관만으로 얻은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혈관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꾸준한 식습관이, 단기 다이어트보다 하루 한 끼의 진심이 더 큽니다. 당신의 식탁 위 한 그릇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오늘 저녁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삶이 흐르는 길이고 가족과 웃음이 오가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 길을 다시 돌볼 용기를 내셨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이 정보가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라이프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